있으면 사랑이 무엇인가? 그렇죠. 회장님부터 이야기하고. 예. 제 생각에는요, 사랑이란 그냥 서로 이해해주면서 아끼고 그러면서 벌써 너무나 많은 뜻이 있거든요.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같이 말씀 하는 기분이 있고 웃음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용선. 저는 배려. 이해와 배려가 좋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먼저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이란 아름다움.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는데 얘기했듯이 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천.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거를 이제 서로 맞춰 주면서 서로 맞춰 나가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해, 배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늦게 와가지고. 뭘 하는지 몰랐어요. 네. 뭐 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란 무엇인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너무 많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말이 뜻하는 단어, 말이 뜻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딱 좀 말을 못하겠어요.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치? 저는 받아들이고 같이 행복해지는 거. 받아들이고. 답이 다들 짧네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every individual가 사랑을 다르게 느끼고 사랑에 대한 반응이 또 이제 자기의 뭐 personality, 뭐 업에 의해서 다르게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basically the idea itself, like I think it's the same.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위한 거나 뭐 물건을 위한 거나 동물을 위한 거나 다 이렇게 연이 닿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 존재에 대한 이렇게 beauty를 every individual has their own beauty. And when you see that beauty itself, 그러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제 appreciate를 느끼게 되고 appreciate를 느끼게 되면은 그 being과 내가 이렇게 둘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좀 느껴지는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가 생각한 게 이제 여기다 적어놨거든. 이건 어디 뭐 책보고 붙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 적었는데 이게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의 몸을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이게 대칭관계, 대칭관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풍이 들면은 한쪽만 마비되잖아. 오른쪽이 마비된 게 왼쪽이 마비된.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확실하다 하는 게 그 풍을 보는 우리가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대칭관계에 있는 거야. 그런데 왼쪽이 하려고 그러면은 오른쪽이 돕고 오른쪽이 하려고 그러면은 왼쪽이 돕는데 오른쪽이 야 내가 이거 할 거야 너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왼쪽이 돕는 게 아니고 오른쪽이 뭐 하려고 그러면은 왼쪽이 알아서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왼쪽이 뭐 하려고 그러면 오른쪽이 알아서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는 것은 대칭 관계를 이루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대칭 관계에서 또 우리가 우리 몸을 또 생각해 보면은 이 뒤쪽과 앞쪽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대칭 관계 있거든.
뒤에가 꼿꼿하게 척추로 딱 받쳐주니까 이 앞에 이게 소프트한 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척추가 나쁘다든지 이러면 앞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건강해도 뒤쪽이 나빠지면은 따라서 나빠지고 앞쪽이 나빠지면은 뒤쪽이 같이 나빠지고 그렇게 돼 있어.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좌와 우가 대칭 관계 있고 그리고 앞과 뒤가 대칭 관계 있고. 근데 이거는 한 몸에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남자가 사랑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 자기의 대칭 관계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남자 여자이기 전에 그 성격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대칭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는 이게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대칭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대칭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 그것이 이제 불교의 이제 연기라고 하는 이론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또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외모에다가 생각하는 음성에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평소에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내가 딱 만났을 때 내 앞에 딱 그 사람이 나섰을 때 내 마음에 충격을 주는 거야. 그때 충격을 줄 때 그때 내 느낌이 좀 가까이 해보겠다. 같이 한번 뽀뽀도 해보겠다. 키스도 해보겠다 하는 충동이 생길 때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랑은 육체적이고 또 감상적이고 생각, 감정적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랑은 가능하도 그래야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잣집 아들이라든가 뭐 직위가 상당히 높다든가 뭐 학벌이 높다든가 직업이 좋다든가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고. 이제 그때도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 사랑이지 그것도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현재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랑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항상 상대를 생각할 때 학교는 어디 나왔는데 뭐 직장은 뭔데 뭐 가족은 뭔데 자꾸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잖아. 그 파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것을 그 데이터로 뽑아보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남자 측에서나 여자 측에서 그 바라는 게 있다고 기대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요구가 구체적으로 내가 요거 원한다 이런 게 없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학벌이 높으니까 뭐 하겠지, 뭐 이런 그 생각이 굉장히 막연하단 말이야.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 그 막연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결혼 생활을 하면 바로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된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되니까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대감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불만이 생깁니다. 그 불만을 잘 다스릴 수가 없을 때는 이제 자꾸 불만이 증가하고 불만이 자꾸 증가하면은 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이런 걸 나한테 안 해주는가? 이렇게 하면 그게 의심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불만해서 의심으로 돌아서게 되면 보는 것마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조금 늦게 와도 의심스럽고 말이지. 전부 다 의심스러우니까 의심이 증가되면 그게 이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런 기대감을 갖거나 뭐가 이렇게 됐을 때에 두 사람 관계가 사랑이 소유욕으로 변한다. 소유.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게 내 소유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남자가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집에 전화 걸어서 사람이 집에 없으면은 이게 너 어디 갔나 이래 된다고. 응? 너 어디 갔나 이래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30분이나 뭐 얼마 있다가 또 전화해보고 또 없으면 어디 갔나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생각할 때는 여자는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그게 그런 걸 가지고 소유욕이라고 해요. 소유. 내 소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요즘에 그 불행의 원인이 거기에서 많이 나타나지.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소유욕 개념일 때는 그거는 사랑이 왜곡된 삐뚤어진 사랑이지 다른 사랑은 아니에요. 다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살기 때문에 요즘에 세상에서 이혼율이 많은 게 바로 요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 나왔어 아버지 뭐래 뭐 결혼하게 되면 뭘 해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시발부터 그게 전부 다가 일종의 소유욕으로 집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학벌도 없고 직장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항상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편안하다. 그 편안하다. 이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접촉이 잦아지고 살아보면 또 사랑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불교적인 그 결혼관이라고 할까 사랑 그런 어떤 것인가 이제 있는데 그 첫째 불교에서는 그 1인 1세계 이거 단어를 잘 알아야 돼. 1인 1세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포인트가 사회에서나 불교 서클 안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 할 때 인간의 권리가 이 개념에서 나온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미나는 미나의 세계가 있고 엄마는 엄마의 세계가 있고 오빠는 오빠의 세계가 있고 또 누나는 누나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야. 그렇게 각자가 그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는 그 세계를 리스펙트 해줘야 돼.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만약에 두 사람의 세계가 같다면 결혼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한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대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것도 아들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고 또 다른 세계, 딸도 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펙트라는 말인데 그 세계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특히 이 남자하고 여자의 그 세계에서는 이제 그 용어를 쓰면은
남자는 이제 플러스라고 그러지, 양성이라고 그러지. 여자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보고, 음성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 양과 음이 만나서 대칭을 이루는 거야. 양과 음이 만나서 대칭 관계를 만드는 거야. 그래야 양과 음이 만나서 대칭 관계를 만드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세계가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리스펙트 하면서 그 세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가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불교에서 연기라는 게, 불교에 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인이라는 것은 생략되어 있거든. 인이 나라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게 연기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연애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대상이 되었으니까 그 자체만, 연애 대상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그 자체만을 생각해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연이 생겼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을 이뤘으니까 그 연에 감사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게 파탄의 원인이 돼요. 그 감사한 마음이 아주 있어야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어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상당히 상대가 소중한 거예요. 이 연이.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연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이 소중해질수록 그 감사함에 보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말하는 상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해,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도 이해지.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내가 상대를, 남편을 바라보든지 부인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나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거라든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든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이해가 생깁니다. 그 이해는 한참 후에야. 배려도 한참 후에고,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깊어져 가지고 결혼할 대상이 됐다 할 때, 그때는 이 두 사람이 연이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감사함이 없다고 요즘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요.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없이 당연하게 생각되니까 거기에서 오만이라고 하는 게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해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데는 항상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 연을 만났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거지, 연을 못 만났으면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연을 만난 것에 대한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은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소중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에게 무엇을 해주면 저 사람이 평안할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해가 들어오는 거라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그거는 그냥 의지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
지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나에게 가져오려면은 내가 말하는 이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요 연기법 이 자체만 잘 알게 되면은 그 다음은 저절로 내가 연애 감사한다는 생각 안 해도 감사해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소중하다는 생각을 안 해도 소중해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자연히 그 상대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이해심이 나오는 거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한참 후의 이야기야. 그 앞에 그 관계를 잡아야 돼. 먼저 1인 1세기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걸 인정해 줘야 돼. 그런데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맞지 않아서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를 이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연애에 대한 감사한 마음, 소중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나하고 처음부터 아까 지금 대칭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그 대칭 관계가 처음부터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과 소중한 마음에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게.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대칭 관계가 점점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그렇게 하고 여자도 여자대로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다른 것이 점점 깎여 나가고 그 대칭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대칭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 남자가 집에서 나가면서 오늘 집에서 이런 거 해. 뭐 부인이 뭐 집에 들어올 때 뭐 해가지고 와. 그런 말 하기 전에 벌써 남편이 나가서 집에 올 때 뭘 해가지고 올까 아는 거고 또 부인은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그렇게 이해가 될 때 마치 왼손이 오른손한테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까 지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게 필요한 걸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저절로 그 필요한 것이 보인다 이거예요.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서 이제 좋은 인연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인 1세계가 뚜렷하게 다른 세계가 있었는데 점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무엇을 고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나가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각각 뚜렷하게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꾸 두 개가 하나로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연을 맺어 나갈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고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합쳐져 가지고 두 사람이 힘을 서로 합쳐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서 자기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그때의 자기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기쁜 감정이 행복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부처님께서 그 법을 나를 보고 싶으면은 법을 봐라. 그 법을 보면 곧 나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연기법. 이거는 너무너무도 그 모든 세상에서 다 적용이 되는 이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사랑과 그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연기법이 무엇과 무엇이 연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이 맞아.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지금 며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과 저것이 연해서 뭐가 일어났으니까 그 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연해서 이것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그 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자연적으로 그 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연에 대해서 소중하게 알게 되면 내가 소중하다고 아니까 이번이 내 와이프가 지금 현재 뭘 하려고 하는가, 뭘 하고 있는가, 어려움이 무엇인가, 자연적으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된다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지. 와이프가 일을 하고 남편이 이해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전부 다 자기를 그대로 두고 남편이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근데 그거는 불교식이 아니야. 나를 그대로 두고 남편을 도와주는 거라든가, 나를 그대로 두고 와이프를 도와준다. 그거는 불교적인 아니야. 그건 이제 불교적이 아닌데, 그거는 무슨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제 내가 와이프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냥 취미생활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내가 와이프가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싶어 할 때는 내 수준을 와이프 수준으로 내려놔야 돼. 같은 레벨에서는 와이프를 볼 수가 없다. 내 수준을 와이프 레벨로 내려놓은 다음에는 와이프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아주 어렵고 심각한 문제라면은 불교적으로 볼 때는 내가 와이프를 돕는다 하게 되면 나를 가지고 내 생각을, 나를 가지는 딴 게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완전히 접고 와이프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내가 와이프를 돕는 거야. 이 말 참 중요한 말이거든. 내 생각을 가지고 와이프 생각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접어두고 와이프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는 거야.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 생각을 접어두었잖아. 그때에 소위 비교에서 말하는 무아가 되는 거라고. 이 무아가 나는 없다는 뜻이거든. 이제 많이 생각하면 나는 없다는 말을 굉장히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돕고자 할 때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을 돕는다고 할 때는 그때는 무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다 빼버리고 남편의 생각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울 때는 그때는 자기는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무아가 되는 거예요. 이 무아가 나는 없어졌으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의 일을 보니까 남편의 일을 잘 볼 수가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게 내 눈에 보인다.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불자님들한테 완전히 습득이 돼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살리니까 정말 직장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직장이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 직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접어두고 직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렇게 할 때 100% 내가 직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 쪽으로 가면
그게 무화과라고. 그리고 전부 지금 현재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직장을 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저들끼리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굴려의 무화적인 이 개념이 제대로 사용한다면 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취,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도 절대적으로 이 무화가 되어야만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다. 무화가 되지 않으면 목적 성취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그 1차적으로 내 마음과 내 몸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대칭관계에 있으니까 이것을 잘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단체를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항상 그걸 이제 사심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인디비주얼리즘. 그리고 그런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없애버려져야만 그게 무화가 되고 자기가 무화가 됐을 때 100% 상대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런 사람은 요즘에는 볼 수 없지만 한국 동란시대 때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인데 그때는 이 남녀간에 100% 자기를 버리는 남녀관계가 꽤 많았다고.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를 따라서 뭐 공산당에 입당한다든가 그래갖고 뭐 죽을 각오로 막 싸우고 하는 거 있다고. 그것도 어떤 그 반대도 있고 남자가 공산당에 있는데 여자가 그 남자 사랑하니까 공산당에 들어가서 매우 활동을 하고 그럴 때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자기가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아주 필수적인 이 마음이 없이는 내가 성덕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이 합자, 우리 학교라고 할 때 한문 합자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내가 상당히 참 감동을 받았거든. 이게 배울 학자거든. 근데 이 배울 학자를 스님이 자기가 했대.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요거 있잖아. 요게 머리고, 요게 손이고, 요게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이 내 상대, 대칭되는 상대와